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좀처럼 접근하지 않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십 년 전부터 유령의 집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던 가족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후로 집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문은 깨지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였으며 집은 점점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느 여름 도시에서 온 젊은 대학생 4명이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이었죠.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늦은 밤에 모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광이 어둠 속에서 집을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고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지 않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그들을 맞이하는 듯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면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싹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너덜너덜하게 내려져 있고 천장은 먼지투성이었으며 바닥에서는 발이 닿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가구들이 어두운 실루엣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벽난로 선반에는 낯선 가족의 흑백 사진들이 먼지에 덮여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부엌으로, 다른 한 명은 위층으로, 나머지 2명은 거실과 서재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간 친구는 인형이 가득한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형들은 모두 침대에 앉아 있었고 몇몇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매우 오래되어 눈이 반쯤 빠져 있거나 배가 뜯겨져 있었습니다. 그 인형들 중 하나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다고 느낀 친구는 얼른 방을 봐왔습니다. 부엌에서는 낡은 식기들과 금이 간 도자기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안에는 썩어가는 음식이 몇몇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서재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각각 집에서 사라진 가족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기사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기사들은 모두 가족이 실종되기 며칠 전까지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불안감과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한 친구가 위층에서 비명을 지르며 내려왔습니다. 그는 흰 얼굴로 방금 본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떨리는 목소리로는 어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히 그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형들이 이미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 인형은 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로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 인형 뒤에 흐릿하게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놀라고 겁에 질린 그들은 즉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그날 밤 마을로 돌아가 열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그들 평생의 악몽으로 남았고 때때로 그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따라오는 알 수 없는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은 더 이상한 이야기들과 소문들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용기 있는 누군가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 유령의 집은 그렇게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름조차도 다른 지도에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이곳에는 한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이 집은 이미 20년도 더 전에 주인이 떠난 이후로 비어 있었다. 집 주변으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담벼락은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일부러 피하곤 했지만 언제나 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대학생들 6명이 이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공포 체험을 위해 캠코더와 손전등 그리고 간단한 생필품을 챙기고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자정을 넘긴 시각, 달은 구름에 가려 흐릿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하며
폐가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녹슨 대문을 힘겹게 밀고 들어갔다. 희미한 손전등 빛 아래 집은 더욱 으스스해 보였다. 바람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가족은 서글픈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사진에서 떨어질 때쯤 뒤에서 갑자기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그들은 비명을 질렀고 한 친구는 주저앉아 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계속 나아가기로 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무너질 듯 삐걱거렸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던 중 그들은 갑작스럽게 울리는 피아노 소리에 놀라 멈춰 섰다. 2층 끝 방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소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구 하나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말이다. 서로 눈치를 보던 그들은 결국 그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우리 앞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다. 손전등 빛에 바리케이드처럼 보였던 피아노는 그러나 아무도 연주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당황한 그들이 방을 뒤져보던 중 한 친구가 피아노 위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들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 속에는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행복하게 살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족 중 한 명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로 불행이 연속으로 찾아왔다고 한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다. 마지막 몇 장은 글씨가 비틀거리며 이어졌다. 그들은 날 떠나지 않았어.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고 곧 누군가와 함께 할 거야.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덮자마자 그들은 다시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방의 창문들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그들의 손전등이 일제히 꺼졌다. 다시 불을 켰을 때 그 방의 페인트가 벗겨져 누군가 손톱으로 그어 놓은 듯한 기이한 문양들이 눈에 들어왔다. 깊어만 가는 공포에 그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구 중 하나가 없어졌다. 나머지 5명은 그를 찾아 다급히 폐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곳을 벗어나야 했다. 다음날 경찰과 함께 다시 그 집에 갔지만 친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폐가의 근처 숲 가장자리에서 발견된 작은 구덩이 그 옆에는 친구의 물건들과 함께 희미한 발자국들이 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지막이 웃는 소리를 듣는 것만 같은 한때 다정했던 가족의 기괴한 초상화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다들 그 폐가에 관해 두려워했고 학생들 역시 더 이상 그곳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경험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설로 변형되었고 오늘날에도 귀신의 집에 관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그들이 겪은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단지 머릿속 어딘가에 으스스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마을은 작은 산맥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작고 낡은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폐교가 된 이 학교는 오래전부터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되고 있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아이들이 그곳에 가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걸어 다니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때때로 흐느끼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던 어른들도 점차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용감한 청년 몇 명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폐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교실과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3학년 교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즉시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홀린 듯 한 명이 교실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한 여자아이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옛날 교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깊은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뒷걸음질을 치며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후 그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속에서 그들은 종종 폐교 안을 거닐고 있었으며 똑같은 여자아이를 보았습니다. 꿈은 생생했고 마치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을의 노인은 그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죽음을 맞이한 어린 학생의 원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몇십 년 전 그 학교에 한 학생이 실종되었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다고 느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사연을 듣고 나는 폐교로 가서 원혼과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책을 펼치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당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찾고 있어요. 그녀가 돌아갈 곳을 찾아주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학교와 마을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드디어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실종된 아이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멀리 사는 친척이었지만 소식을 듣고 마을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가족은 그녀의 혼을 고이 보내주기 위해 간단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내가 평화롭게 갈 수 있을 거야. 그 후로는 이상한 소리나 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폐교는 다시금 평화로운 장소가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때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폐교 근처를 지날 때면 이상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아무도 그곳에 혼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해가 지고 나서 폐교 근처를 지나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그 기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씩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떠난 걸까?